네, 그러면 이제 그 ODV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좀 이제 KODC에서 받은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LS로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글 인식이 잘 안 돼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크루즈 스테이션, 레티튜드, 롱기튜드, 탭스, 템프, 솔리디티로 제목을 바꿔서 탭 제목을 바꿔서 이제 인식을 시키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XLS보다는 TXT 파일이 좀 더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텍스트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가면 밑에 이제 탭으로 분리된 텍스트라고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저장한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탭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텍스트 리더에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탭 구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리면 제대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 파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DV를 실행을 시켜서, 자 여기서 작업 환경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수정이나 출력 같은 게 편하게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바로 임포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임포트 기능을 써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시프트를 선택을 하고 데스크탑에 그 설치 경로에 있는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럼 구분이 아까 탭으로 했으니까 여기 탭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탭별로 다 구분이 돼 있어. 정확하게 구분이 되게 인식이 된 겁니다. ODV 프로그램 상에서. 그럼 크루즈는 아까 말했던 정선 번호, 그리고 스테이션은 정점 아까 3개 있었죠. 3개 번호와, 그리고 이제 미경도 좌표값 다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수심, 여기서부터 75m까지 있네. 이게 1번이 내해 쪽이고 2번이 중간, 3번이 외 쪽이니까 외 쪽으로 갈수록 수심 깊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송과 연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OK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타데이터 앤드 데이터 버라이어블이 있는데, 이제 임포트 버라이어블, 불러온 변수 목록이 여기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메타 버라이어블하고 ODV 자체 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죠. 요거를 나중에 매칭시키면 됩니다. 보시면 뭐 크루즈도 똑같을 거고 스테이션 정점이라서 어차피 여기랑 매칭이 되고, longitude, latitude 위경도 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year, month, day, hour 이렇게 세조로 나눴는데 저희는 그냥 그게 없으니까 요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depth, temp, salinity 요거는 이제 요 세 가지 값을 기준으로 나타낼 거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하시면 그 OK를 하시면 되고, 여기 프라이머리 버라이어는 뭐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나중에 그 원하는 값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이 컬렉션의 특성을 정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 데이터 필드,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프라이머리 버라이어블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어떤 이 관측 데이터가 어떤 형태냐, 뭐 오션 일반 뭐 제너럴 필드는 가장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오션, 애트모스피어, 랜드, IC, 뭐 CIS, 뜨문트가 있는데 저희는 해양에서 관측한 데이터니까 오션을 하고 일단 선택을 하십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필드라든지 프로파일, 연집, 그러니까 수심에 따라서 그림을 다른 뭐 수준 연분값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트랜젝토리 아르고 플롯처럼 이제 추적을 해서 그릴 것인지, 그리고 뭐 조위 변화처럼 타임 시리즈로 그릴 것인지를 이렇게 데이터 형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파일로 그릴 거기 때문에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프라이머리 버리어블은 뭐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뭐 수심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 텍스트로 해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별표가 있는 게 이제 각 제가 불러온 소스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ODB 프로그램 내에서의 이제 값이 매칭이 되냐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 별표가 되는 걸 매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1개 중에 여기 11개 중에 4개가 이제 연동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OK를 누르시면 이제 뭐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래서 OK를 하면 이렇게 이제 아까 입력해놓은 이제 위도 경도 좌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쪽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걸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쪽에서는 확대가 안 되는 관계로 마우스 스크롤을 누르면 아마 이게 확대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 때문이라서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위치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요 화면 하나를 하나의 캔버스라고 스케치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거를 이제 구획을 나눠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 보시면 뷰에 들어가셔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 윈도우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더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게 도메인을 정해줄 수가 있는 게, 도메인이란 말은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위치를 한정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8 서쪽 경계를 128로 한다. 127 120 130 여기는 아까 그 위도 경도 값 보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35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렇게 좀 확대가 됐죠. 이거 위치를 좀 더 내려야 되니까 다시 뷰에서 프로퍼티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그러면 35에서 32까지 해서 OK를 누르시면, 제가 더 너무 내려갔네요. 자,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OK를 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 아까 부산 앞 정점이었죠. 그러니까 이 좌표가 아까 그 KDC 사이트에 상의 좌표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정점별로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쁘게 보려면 34 30중 그러면 이제 좀 더 크게 나오면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캔버스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시면 레이아웃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윈도우 레이아웃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임의로 정하셔도 되는 게 되지만, 저희는 이제 레이아웃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1, 2, 6 스테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정점별로 하나는 한 개 그림을 그린다. 이게 두 개의 그 그림을 그릴 공간을 놔둔다는 말입니다. 숫자는. 뭐 이건 어차피 나중에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섹션 윈도우로 가보겠습니다. 섹션 윈도우로 가면 세 개를 예를 들어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총 그림을 3개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특성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퍼티로 들어가면
이제 윈도우 1에 대한 프로퍼티 특성이죠. 이제 데이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섹션 있고 아까 뭐 섹션, 스테이션, 스캐터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섹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그림상에서 섹션을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섹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섹션을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 섹션은 뒤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다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서페이스 이제 표중 자층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이 랭귀튜드 y튜드일 거고 그리고 y 값은 뭐 만약에 y 값이 뎁스가 되겠죠. 뎁스 렉티튜드 y튜드 서페이스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그리면 템포 뎁스에 따라서 그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 설정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면 변수가 제대로 지정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변수를 다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작동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불러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시 그림을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일단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아까처럼 도메인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너무 다 크게 나오니까 여기서 맵 잠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솔리드 솔리니티 템퍼러처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스페이스로 그려다 보면 롱기튜드, 알레티튜드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죠. 요 이제 색깔 요 점이 이제 각 지점에서의 관측값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도 경도 XY 좌표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여기 칼라바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이제 또 다양한 형태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뷰에 윈도우 프로퍼티로 가서 맵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컨터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매핑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점이 지금 세 개밖에 없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점이 많을수록 이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이제 수원 연분 형태의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관을 해서 그림을 다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왜냐하면 정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정점으로 이 정점 사이를 이제 보관을 하면 정확성도 일단 떨어질 뿐더러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점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억지로 이렇게 보관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림 이상하죠. 단 3개로 그림 그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작년에 이제 학생들이 했던 걸 바탕으로 한번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각 조별로 이렇게 정점 아까 다리 위에서 포인트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관측자료 1조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관측 시간 동안 들어온 이제 수온 연분값, 그리고 이제 뎁스, 수심,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유속값을 읽어드려서 한 번에 정리를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그림을 불러와서 이걸 텍스트 파일로 다시 탭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줬습니다. 탭으로 하는 게 제일 이제 잘 되니까. 보시면 이제 이어먼스 대 이거는 임의로 만들어준 겁니다. 아까 그 ODV에 읽어드릴 수 있게. 그리고 X의 좌표는 다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왼쪽이 0이라고 하면 가운데 7, 그리고 맨 끝이 14라고 봤을 때 X 좌표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정점명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심, 그리고 유속, 연분 값이 있습니다. 이 그림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G1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0, 7, 14 위치가 있었죠. 위치별로 이제 뎁스 수심에 따라서 이제 여기 유속 값입니다. 유속과 이건 이제 염분 분포. 이건 이제 세 정점선 간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났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이렇게 보관이 잘 돼서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결과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표층으로 갈수록 유속이 빠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그 위치가 좁고 배가 좀 지나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해서 그리고 수심이 별로 깊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수심 분포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빨라지는 결과도 나타난 걸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장기 관측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로 나타납니다. 요거는 보시면 이제 밑에 레전드가 있죠. 요 화살표 크기가 이제 10cm 세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레전드 기준으로 이제 유속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크기가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유속이 엄청 느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첫 번째 그림은 수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염분 그림을 나타내는데 이쪽에 이제 수온 분포를 보면 이제 0번 이제 맨 왼쪽 다리 좌측 표층에서 이제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서는 뭐 가운데 정점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정점까지는 수온 분포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층에서 수온이 10도 정도로 대부분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염분은 뭐 전반적으로 전체 정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ODV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KODC 데이터를 이용한 그리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관측을 하고 나서 그 데이터로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린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습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조별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종 제출 날짜는 일단 그 실제 제가 현장 조사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그 LMS 사이트 상을 통해서 다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 ODV 프로그램이 그 유네스코에서 해양 교사들한테 추천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고등학교 해양 관련 쪽이나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아직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관심 있으시다면 ODV를 활용 잘 하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해양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훌륭한 툴이기 때문에 혹시 본 수업 시간 이후에서도 관심 있으시면 뭐 저에게 찾아서 좀 더 자료를 받아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구글을 통해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